때는 2000년 7월 30일 아침 7시경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들려옵니다. 여기 물레동 쓰레기 하차장인데요. 비닐봉투에서 손이 나왔어요. 빨리 와보세요. 강력팀 전체가 뒤집힐만 하네요. 이 정도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형사님? 신고 내용을 듣자마자 저희도 뭔가 큰 사건이 났다 직감하고 가수팀과 함께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40대 한경 미화원이었는데요. 안내해준 쓰레기 더미로 가보니 한눈에 봐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 20리터짜리 검정 비닐봉투 3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안에 손이 있었어요? 가운데 봉투 하나 열었는데 팔꿈치까지 잘린 양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른 봉투는요? 다른 봉투도 열어보니 나머지 팔 부위가 온갖 장기와 살점들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팔만 발견된 걸 보면 토막살인 후에 일부만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출동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까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토막하고 바로 유기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체 부표의 상태를 봤을 때 살해된 지 24시간도 안 된 걸로 추정됐거든요. 혹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됐나요? 아니요. 열 손가락 침은 모두 도래져 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손만 봤을 때 노인이나 아기가 아닌 여성의 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령대를 넓게 잡아서 2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최초에 신고하신 그분은 어쩌다가 이 시체를 발견한 거죠? 경찰서로 신고하기 30분 전쯤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그걸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게 언제 어디서 받았다고 합니까? 한경 미화원인 신고자가 청소를 마치고 리아카를 끌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차량 한 대가 옆에 서더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내렸답니다. 그리고 청소부죠. 가는 길에 썩은 고기 좀 버려주세요 하면서 10,000원을 건네고 트렁크에서 검정 봉투 3장을 꺼내 주었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래서요?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겨우겨우 들어 쓰레기 더미에다가 봉지째로 버리고 돌아섰는데요. 문득 내용물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봤다가 흔한 사체를 발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하고 대화까지 나눴으니까 남성의 얼굴을 봤을 것 같거든요.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왠지 수상해 보여서 좀 더 유심히 봐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 말로는 한 40, 50대 남성으로 보였고 얼굴이 넙더대하고 각이 졌다고 했습니다. 키는 160cm로 작았는데 몸은 다부져 보였다고 했고요. 신고자가 다른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타고 온 차라든지. 차량도 물어봤죠. 흰색 차 같은데 못 보던 차종이라 친형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자분이 기억을 더듬어서 차량 번호 첫 번째와 네 번째 자리 숫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신고자의 기억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하고 신고자가 말한 번호를 기준으로 중국 차량 번호를 전부 뽑아봤는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색 차량만 걸러 다시 분류해보니 서울만 해도 거의 1000대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좁혀진 단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게 좁혀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번호 본 게 한 자리라도 만약에 잘못 봤다면 잘못 본 거라면 또 미궁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그쵸,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게 좀 많긴 하지만 신고자분의 기억이 맞다면 범인은 그 안에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시신을 넘겨받은 국가수로부터 급히 연락이 옵니다. 국과수의 연락? 저희가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국가수로 감식을 보냈는데요.
부검이가 부검 직전에 시신의 절단된 단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뭐가 있었을까? 절단면이요? 절단면이 어땠길래요? 절단면이 보통은 뼈나 살에 걸려서 턱턱 끊어진 단면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반듯한 겁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깃뼈를 자를 때 쓰는 골절기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국과수에서도 토막난 절단면이 너무 깔끔해서 한 번에 내려쳐 절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체 뭘로 잘라냈길래? 잘라낸 부위가 발골 작업을 한 듯 뼈와 뼈 사이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 칼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전문적인 칼을 이용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시신의 그 훼손된 상태를 보고 직업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검의사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발견됐다면 이와 관련된 직업을 상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육업, 도축업 이런 분야에 네.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축업 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더 끔찍한데.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잘랐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했을 범행 수준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 범인이 누굴까요? 이거 참. 그 아까 유일한 단서였던 차량 리스트에서 다른 수확은 좀 있었나요? 급하게 유사 차량을 뽑고 그중에서도 시체가 발견된 영등포에서 흰색 신형 소나타를 소유한 사람을 검토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뭔가요? 그 사람이 정육점 운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아. 그러면 형사님이 바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짚을만 하죠. 그렇지. 아까 말한 피냄새 맡으신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혹시 누구였나요? 40대 초반인 남성이었는데요. 4살 연하 아내와 2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운영하는 정육점은 동네에서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는데 2호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잘린 단면이 상당히 깨끗했고 뭔가 좀 발골한 것 같다 하신 거 보니까 그 직업이 그 남자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게 가정도 있고 또 2호점이 있을 만큼 가게도 잘 되고 또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굴 죽였을까요? 이거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상황만 보면. 저희도 일단 살해 도구나 나머지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라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동네를 살필 겸 최소 인원을 꾸려서 남성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있었나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찰인데 조살께서 왔다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각진 얼굴에 키가 작고 몸이 다부진 남성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실제 범인이에요? 범인이라면 네. 그 발견된 피해자는 누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누굴 살해한 건지. 그 남자분의 집안에 수상한 건 없었나요? 들어가면서 빠르게 집안을 훑어봤는데 혈흔이나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빨래를 하던 중이었는지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남자 집을 방문한 게 토막 시신을 발견한 지 하루 만이었거든요.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일단 세탁기 정지 버튼을 눌렀죠. 영등포 샤크가 정확히 피 냄새를 맡은 겁니다.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그 피해자가 아내고 남편이 범인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된 지 하루가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의 반응은 어땠어요? 갑자기 남편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왜 그랬냐
네가 총섭한테 사체에 맡겼잖아 하면서 한술 더 떴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진짜 아내를 살해한 게 맞나요? 그 사람이? 네, 바로 전날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거 당시 돌리고 있던 빨래도 피 묻은 옷을 세탁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벌써 자포자기 했더라고요. 맞네. 현장 감식팀을 불러서 집안 전체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더니 거실과 화장실에서 혈흔 자국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거실에서 살해한 후 화장실로 옮겨 사체를 절단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이야. 아내를 그렇게, 아우. 근데 아까 그 인적사항 중에 자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에도 집에서 아내를 살해를 해요? 아이들 몰래 가능한 일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사라진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찾지 않았나요? 그날 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엄마를 찾긴 찾았는데요. 아빠랑 싸웠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다. 화가 나서 여행을 간 것 같다. 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라 처가에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무슨 다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육점 2호점을 차릴 때 처가에서 2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범행 당일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엄마한테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 빨리 갚으라고 닥달하길래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에이, 저는 이게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본질적인 범행의 동기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을 것 같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신을 토막내고 훼손해서 내가 어딘가에 유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시간이 통상은 하루 정도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쉽게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오랫동안 애들이 비어있을 시간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사할 때 평소 부부관계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싫었다. 처갓집이 잘 살아서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도 그에 맞는 대우를 안 해줬다고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아내한테 주먹만 휘두르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 신발장에 있던 쇠로 된 공구로 머리를 2번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살아있었고요. 근데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한 번 더 휘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뭔 뒷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새로 된 공부로. 그게 사실 살해의 의도예요. 그게. 그치, 그게 네, 결국 그런 아무리 거잖아요. 화가 나도 공부를 사람한테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새로 된 공구를 찾은 거부터 이걸 집은 거부터가 이미 살해할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었어야죠. 살렸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119 신고하든가. 그 시체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 키가 자기보다 크다 보니까 혼자 들고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방에 있던 중식도로 사체를 토막냈다고 했습니다. 칼날의 길이만 무려 40cm나 되는 거였는데 그걸로 머리, 몸통, 팔, 손, 허벅지, 정강이까지 9토막을 냈던 거였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살점과 장기도 따로 떼어냈고요. 정육점 일을 해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은 대로 사체를 유기하러 한강으로 갔는데 그때 길에서 총사하는 환경미원을 보고 혼자서는 무거우니까 다 못 옮기겠다 싶어서 불러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한강에 다 버렸고요.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사체 부분은 찾았나요? 범인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양화대교에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몸통과 다리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나머지 사체와 DNA가 일치했고요. 머리는 제일 늦게 발견됐는데 머리에 남은 손상 부위가 남편이 말한 범행 도구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예. 허무한 죽음이네요, 진짜. 허무한 죽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또 더 느끼네요. 예. 네. 또 느낍니다.